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건강검진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매년 병원 문턱이 닳도록 검사를 받으시죠? 아니면 부모님께서 검사는 많을수록 안전하다며 종합검진을 강요하시나요? 그런데 그 익숙한 습관, 혹시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와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뭔가 이상이 있대. 더 검사해 봐야 한대.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검사하고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불안에 떨었죠. 오늘은 제가 83살 아버지와 72살 이모를 통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나눠 드리려고 해요.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던 그 검진이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건강에 진심이셨어요. 60대부터는 1년에 2번씩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셨죠.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한다는 신조로 사셨거든요. 어느 날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폐암일 확률은 50%예요. 의사의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석 달 동안 6번의 병원 방문, 3번의 검사, 2번의 생검. 결국 그 그림자는 단순한 흉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체중이 8kg이나 빠지셨고 불안과 우울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제 검사 결과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대요.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반면 우리 이모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이 들면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시며 병원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셨죠.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이웃들과 수다 떨기, 텃밭 가꾸기에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특별한 건강식품도 없이 평범한 식사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72살을 살고 계세요. 검진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더니 이모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검사 결과에 인생을 맡기고 싶진 않아.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모든 검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혹시 과도한 검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까? 잠시 여러분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오늘은 어떤 약을 먹어야 하지? 인가요? 아니면 오늘은 무엇을 하며 즐겁게 보낼까? 인가요?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상태를 말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행복감이 진짜 건강의 척도랍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70대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제 건강 상태보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가 수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더 오래 살았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는 오해가 있어요.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록 더 건강하다라는 오해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동네마다 병원이 있고 큰 도시에는 대형 병원들이 즐비해 있어요. 건강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의학 검사에도 득과 실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검사든 100% 정확하지 않아요. 위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위양성 결과가 가져오는 결과는 어떨까요? 제 친구 철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 때 종합검진에서 간에 작은 혹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간암 의심이라고 했죠. 그 후 석 달 동안 철수 씨는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유언까지 남겼대요. 하지만 결국 추가 검사 결과 그 혹은 단순한 물혹이었어요. 석 달 동안의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 그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됐을까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검사 중 하나가 갑상선 초음파 검사죠.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대부분 걱정하시죠? 그런데 80살 이상 어르신들의 거의 절반이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중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노년기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일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도 벗어나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황금기죠.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보낼 것인지 아니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보낼 것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0살, 9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나요? 매일 약 먹는 시간을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 아니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웃음 짓는 모습?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건강 마니아였어요.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며 이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작년 아버지께서 83살에 받은 검진 결과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죠. 이 나이에 모든 검사가 필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당연히 믿었던 검진이 위험할 수 있다니.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70살 넘으면 몸이 달라져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검사하면 혼란만 커져요. 그때 깨달았죠.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제 친구 민호 씨는 75살에 폐의 작은 그림자 때문에 6달 동안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마디였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민호 씨는 매일 밤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잤어요. 건강검진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단 후 불안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70살 이상 노인 중 65%가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 돈, 정신 건강을 낭비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노년층 신체는 젊은이들과 달라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도 80살 넘은 분들에겐 오히려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데 검사 기준은 여전히 젊은 사람 기준이니 문제가 생기죠. 둘째, 검사 자체가 위험해요. 대장 내시경은 80살에 하면 합병증 위험이 40살보다 5배나 높아요. 제 이웃 정 할아버지는 대장 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건강검진 받다가 더 위험해진 거죠. 셋째, 경제적 부담이 커요. 제 이웃 박 할머니는 78살인데 불필요한 검사비로 평생 꿈꿔온 유럽 여행 자금을 날렸어요. 그 돈으로 파리 에펠탑도 보고 베니스 곤돌라도 타고 싶었는데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다 왔어. 그렇다면 모든 검진을 거부해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선택이에요. 정말 필요한 검진만 받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5가지 필수 검진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 측정. 고혈압은 증상 없이 찾아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측정도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도 무료로 재주시더라고요. 둘째, 당뇨병 검사. 제 이웃 김 할아버지는 72의 당뇨 진단 후 매일 30분 걷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약도 끊고 걷기 덕분에 삶이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가능하니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셋째, 골밀도 검사. 넘어져서 골절되면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골다공증 위험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는데
78살임에도 똑바로 걸으세요. 뼈가 튼튼해야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지라는 게 어머니 철학이에요. 넷째, 청력과 시력 검사. 삼촌은 청력이 떨어져도 보청기를 거부했다가 결국 착용 후 세상이 다시 살아났다며 웃으셨어요. 감각은 사회적 연결의 시작이에요. 작은 도구 하나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째, 우울증 선별 검사.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우울증 치료받고 세상이 다시 색을 입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의사에게 항상 이거 안 하면 죽나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라고 하면 과감히 생략하죠. 여러분도 의사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 검사가 내 삶의 질을 정말 향상시킬까요? 이상이 발견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그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 생활 습관이에요. 첫째, 매일 운동하세요. 92살 박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을 3바퀴 도세요. 내 다리가 최고의 약이라고 하시죠.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든대요. 둘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중요해요. 어머니는 치아가 약해지자 두부 요리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나이 들어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야. 그래서 더 다양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잔잔한 음악. 어머니는 이게 제일 좋은 수면제라고 하세요. 잠을 잘 자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어머니는 동네 합창단 가입 후 노래 부를 때 젊어지는 느낌이라며 웃으세요. 외로움은 건강의 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2배나 높대요. 다섯째, 취미 활동을 즐기세요. 제 장인어른은 75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붓을 들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져라고 하시죠.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세요. 지영 씨는 76세 명상을 시작해서 혈압도 내려가고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처음엔 5분도 못 참았는데 이제는 20분이 짧게 느껴져. 내 삶의 일부가 됐어. 노년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제 친구 윤 할아버지는 88배 대장암 발견됐지만 수술 대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선택했어요.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손주들과 웃으며 2년 더 사셨죠. 의사가 수술하면 운이 좋아야 3년에서 5년이라고 하자 윤 할아버지는 물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가 진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의료 검사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웃음소리와 만족감으로 건강을 판단해 보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짜 비결은 병원 밖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으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오늘 2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둘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셋째, 과일 한 개 더 드세요. 넷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다섯째,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는 연습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검진의 장단점과 노년기에 정말 필요한 검사들, 그리고 일상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검진 이야기 이상이에요. 70살 이후 우리는 질병 피하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해요. 불필요한 검사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운동, 식단, 수면, 사람들과의 연결에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란 손주 안아줄 힘, 정원 가꾸는 기쁨, 친구와 웃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건강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동네 박할아버지는
9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경로당에 나와 바둑을 두세요.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매일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오늘은 바둑 상대가 기다리고 내일은 손자가 찾아온다. 그러다 보니 벌써 90년이 지났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건강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손주와 시간 보내기, 오랜 취미 즐기기, 봉사활동, 새로운 것 배우기. 무엇이든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 병원에 자주 가는 건 슬픈 일이 아니야. 슬픈 건 병원 외에 갈 곳이 없는 거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보내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물론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질환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질병이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질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이에요. 제 이모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하셨죠.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변화가 생겼어요.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손뜨개를 배워 이웃 아이들을 위한 모자와 목도리를 뜨개질하며 행복을 찾으셨어요. 내가 뜬 모자를 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라고 하세요. 이런 사례가 가르쳐주는 것은 뭘까요? 건강이란 완벽한 신체 상태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즐기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걸 적응적 건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변화하는 몸과 환경에 적응하며 그 속에서도 기쁨과 의미를 찾는 능력이죠. 자, 지금부터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6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내 삶의 질을 정말로 향상시킬까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그 치료는 내 나이에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모든 검사에는 득과 실이 있어요.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거절하세요. 둘째, 건강 노트를 만드세요. 몸의 이상 신호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느낀 행복한 순간, 감사한 일, 즐거웠던 활동도 함께 기록하세요. 제 78세 어머니는 매일 저녁 오늘의 3가지 행복을 기록하세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좋았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맛있는 국수를 먹었다. 이런 작은 행복을 기록하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진대요. 셋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주변 한 바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이런 일상 활동도 다 운동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85에도 매일 아침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살아있는 거야 라며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넷째, 식사는 간단하게, 다양하게 하세요. 특별한 건강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채소, 과일, 단백질, 통곡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은 노년기에 더 중요해요. 고기를 씹기 힘들면 두부, 생선, 계란, 콩류로 대체하세요. 어머니는 맛있게 먹는 게 최고의 영양제라고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전화, 문자, 직접 만남,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면 우울증 위험이 3배나 높아진대요. 말벗이 필요하시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보세요. 우리 이웃 최 할머니는 79에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노래를 부르면 젊어지는 기분이야. 게다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생겼지. 여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장인어른은 75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손자들과 영상통화하고 뉴스도 보고 걸음수도 체크하시며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낙이야 라고 하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젊었을 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축복이에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매일 감사하세요. 제 할머니는 96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맙다. 내 몸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검진의 양면성과 진정한 노년기 건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지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이에요.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받되 그것에만 건강을 맡기지 마세요. 진정한 건강은 병원 밖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취미 활동의 즐거움 속에, 아침 산책의 상쾌함 속에,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거예요.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드릴게요. 첫째,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둘째, 오늘 하루 동안 웃을 일을 3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셋째,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세요. 넷째, 새로운 과일이나 채소를 하나 먹어보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건강검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는 연습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밀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지, 또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밝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